오늘은 한번 제주의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를 향한 혁신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창업론이나 비즈니스 모델 혹은 디지털 플랫폼 관련 국제 규제에 관해서 연구 및 강의를 하고 있는 호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브랜드 마케팅이나 나이비스 챗GPT라는 책 같은 것도 쓴 이력이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딱 제주도에 오기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 성시경 씨가 쿨 이재훈 씨랑 같이 제주도에 오셨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주도가 정말 가성비나 여행지를 넘어서 한국인에게는 보물 같은 섬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 보물 같다는 말을 듣는데 굉장히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우리 모두에게 아무래도 단순한 섬이나 여행지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감정, 문화, 가능성이 담긴 특별한 장소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말씀드릴 제주의 스타트업 전략도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서 이 보물 같은 섬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고 더 넓히고 더 살리고 더 멀리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서론입니다. 왜 제주 스타트업 생태계가 중요한가? 제주 기업의 창업 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창업 기업 수를 보시면요. 2019년대는 19,938개로 2020년에는 코로나 특수로 오히려 증가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점차 감소해 2024년도에는 18,044개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흐름과도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을 함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래쪽 표를 보시면요. 기술 기반 창업 기업 수는 2023년도에 2,580개에서 2024년도에는 2,521개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전체 창업 기업 중 비중은 14%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수치 이상으로 기술 기반 창업의 중요성과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분표를 보시면요. 1순위는 도매 및 소매업, 2순위는 숙박 및 음식업, 3순위는 부동산업으로 여전히 전통적인 서비스업 중심의 창업이 많긴 하지만 이는 향후 기술 기반 업종이나 첨단 산업 쪽으로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이런 수치는 제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창업 방향성, 즉 고부가 가치 중심의 스타트업 생태계 전환의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다음은 제주 기업의 생활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표를 보시면은 제주도는 2023년도 기준에 활동 기업 수가 약 11만 6천 개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신생 기업 수는 12%로 감소해 창업 초기 단계 유입 둔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멸률은 전국 평균이 10.2%에 비해 제주도가 살짝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는 제주가 기업의 유지 성장보다는 생존의 지속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여기 긍정적인 시사도 있습니다.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은 10% 이상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고성장 기업 수가 2023년도에 기준 194개, 가질 기업은 38개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 이상 성장한 고성장 기업도 57개로 급증하는 것으로 보이며 질적 성장의 신호가 분명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본다면 제주에서는 여전히 창업 초기 생태계 유입과 유지의 어려움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기업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지원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 생태계는 단순한 양적 창업 확대보다는 창업의 질과 지속성 확보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 제주가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신재생 에너지를 빼먹을 수 없겠죠. 이제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제주도의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목표는 4,085메가와트입니다. 특히 해상풍력이나 태양광이 전체 비중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핵심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총 발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2013년도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이는 같은 해 전국 평균보다 2.5배나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제주가 단순한 섬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기반 산업의 테스트 베드이자 선도 지역으로서 에너지 기술 기반 스타트업, 클린테크,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업들이 실험과 확장을 시도할 수 있는 최적지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과
인구 변화 속에서의 전략적인 역할입니다. 먼저 통계청에서 2024년도에 2월 자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용률은 70%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실업률은 2.1%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를 보면 여전히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편중 현상이 보이긴 합니다. 특히 최근 숙박, 음식, 개인 서비스업 등은 증가한 반면에 운수, 건설, 제조업 등은 감소하고 있어서 고용의 질과 다양성 확보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또 이에 반해서 스타트업 고용 증가율은 2020년도 기준에 11.5%로 일반 기업 평균보다 2배 이상이 높습니다. 이는 스타트업이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에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인구가 약 70만 명으로 지속 증가 중을 나타남에 따라서 기술 인재 유입과 청년층의 정착 가능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주에는 제주 창경을 포함해서 여러 창업 복합 지원 시설들이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스마트업 생태계는 제주 지역의 고용 구조를 다변화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왜 제주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중요한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그런 변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창업을 늘리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투자, 글로벌, 생태계, 인프라 이 4개의 축은 각각이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민간과 공공의 투자, 세계와 연결된 창업 네트워크, 제주만의 고유한 창업 자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제주도 지반 이 4가지가 균형 있게 작동할 때 비로소 제주는 관광지에서 기술과 혁신이 모이는 진짜 창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은 투자 생태계 강화입니다. 특히 민간 협력을 통한 리스크 분산형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모펀드 조성을 통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본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기 리스크가 높은 스타트업 투자 부담을 나누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신뢰를 만들어내는 촉진 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제주형 팁스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수도권과 차별화된 제주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로컬에 기반한 하드웨어, 기후 기술 등 특화 영역의 기업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민 참여형 펀드를 제안합니다. 소액 투자와 제외 도민 연계를 통해서 지역 주민이 직접 창업 성공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는 창업에 대해서 공동체적 신뢰 형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견기업 매칭 전략입니다. 기술과 자원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이 지역 내에 중견기업과 협력하여서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셨던 컨택 대표님처럼 제주도에서 기술 집약형 스타트업 자본과 네트워크를 확보해서 국제 위성시장, 국제 우주시장까지 진출한 아주 좋은 사례가 존재하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요스마 펀드라는 것인데요. 이 펀드는 우리에게 아주 시사점이 큽니다. 정부가 초기 자금을 출자하고 민간 자본을 유도하면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배출한 성공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역시 이처럼 공공이 주도하여 브릿지가 되어 민간 자본과 창업 성공을 연결하는 생태계 설계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전략적 투자 분야 설정과 성장 단계별 연결 지원 방안입니다. 네, 첫째는 제주 특화 펀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관광, 친환경, 재생에너지 등 제주가 지닌 고유 자산과 산업에 특화된 펀드를 집중 조성함으로써 창업의 방향성과 투자 흐름을 일치시키는 전략입니다. 제주가 이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기후테크나 친환경 관광 분야와의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 단계별 후속 투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드 투자부터 프리 A, 시리즈 A, B, C를 거쳐서 IPO와 M&A까지 이어지는 풀스택 투자 파이프라인을 지역 안에서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유망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자금 공백 없이 스케일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IR과 VC 연계 지원입니다. 제주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투자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IR 데모데이, 글로벌 벤처 캐피털 라운드 매칭 등을 통해서 해외 진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공공 세이프 투자 도입 방안입니다. 이 세이프 투자 도입 방안은 후속 투자에서 평가된 기업 가치에 따라 자동으로 지분이 전환되는 방식으로 공공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흡수하고 민간 후속 투자가 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투자 모델입니다. 제주가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한다면 극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인 극복에 아주 효과적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무대와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주 스타트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섬 안에서의 창업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과 자본,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창업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VC 및 엑셀러레이터 유치입니다. 제주에 기반을 두고 해외 자본, 멘토링, 기술 스케일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액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역 내 입주, 투자 연계형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의 이선 도시들과의 전략적인 네트워크 연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후쿠오카나 중국의 청도, 동남아의 다른 지역들과 창업 교류 및 공동 프로그램을 정례화함으로써 제주 스타트업들이 언어, 문화, 자금의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해외 진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해외 컨퍼런스 공동 개최 및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단기 체류형인 프로그램을 넘어서 해외 기관과 공동으로 글로벌 컨퍼런스를 기획하거나 교류 연수 등은 제주에서 직접 유치하는 방식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스타트업 비자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디지털 노마드 유치 정책이랑 연관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미 적용하고 있는 프랑스나 캐나다에서는 프렌치 테크 비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주도만 특별히 적용한다면 많은 외국인 관심 있는 사람들도 오지 않을까 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창업자와 기술 인재를 직접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류 지원이 아니라 스타트업은 제주에서 시작해 세계로 나간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선언입니다. 이 방금까지는 제가 글로벌 진출 기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장에서는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제주를 어떻게 브랜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는 산업별, 지역별 글로벌 전략 허브 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기술은 남제주권, 컨텐츠 스타트업은 제주시권 등으로 특화시켜서 다 같은 제주가 아니라 공간과 산업을 매칭하는 전략 허브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립 피치 및 POC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발표회가 아니라 실제 해외 기업 VC와 협업 가능한 기획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제주의 개방성과 실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 컨퍼런스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의 웹서밋처럼 제주도에서도 기후기술, 관광혁신 혹은 문화 콘텐츠 등 특화 주제로 연례 컨퍼런스 혹은 매달 같은 날짜 컨퍼런스 개최함으로써 특히 이거를 이벤트 브라이트 같은 어플에 등록을 해서 국내인 외국인 누구나 언제든지 관심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컨퍼런스를 만들어서 단기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주 브랜드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한인 스타트업 생태계와 연계입니다. 뉴욕, 실리콘밸리, 유럽 등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한인 창업들과 제주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UKF 뉴욕 서밋 사례처럼 해외 한인 창업자들이 제주에서 IR과 매칭, 리턴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주라는 물리적 공간을 하나의 글로벌 스타트업 플랫폼으로 설계하고 브랜드화하는 것이 지금 제주가 가야 할 전략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생태계 조성입니다. 단순히 창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담는 창업 생태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컬 자원 활용 창업 확대입니다. 제주에는 관광, 푸드, 에너지, 자연환경 등 정말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고유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 테크 스타트업 클러스터인 제클린 사례처럼 제주의 문제를 제주의 창업으로 풀어가는 구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배 기업과 후배 기업 간의 협력 모델 구축입니다. 제주가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는 밀착형 멘토링과 동반 성장 구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가 지역 선배 창업자에게 사업화 노하우와 투자 연결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단순히 그들의 의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관 통합 운영과 맞춤형 창업 지원 체계입니다. 현재 제주에는 다양한 창업 기관이 존재하지만 분산되어서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원스톱 통합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과 좀 더 힘을 줘가지고 원정별,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산업 협력 강화인데요. 특히 라이즈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 내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창업 생태계의 일원으로 핵심 파트너로서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인프라 강화의 마지막 축은 제도와 조직 그리고 창업 공간과 장비를 넘어서 문화까지 아우르는 생태계 조성입니다. 첫 번째는 혁신센터의 법적 위상 강화와 성과 중심 조직의 개편입니다. 지원 기관이 단순한 집행기관을 넘어서 제주의 창업 정책과 생태계를 설계하고 리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기반의 재정비와 조직 운영의 민첩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규제 완화 및 시범 사업 추진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대비 규제 환경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제주의 특성을 살려서 규제 샌드박스나 기술 기반 시범 사업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 친화적인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제주는 단지 일하기 좋은 것이 아니라 살면서 창의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곳입니다. 이 특성을 살려서 디지털 노마드 허브, 즉 일과 삶이 공존할 수 있는 창업 거점 공간을 제주시와 서귀포에 조성해야 합니다.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 대표 도시 방콕이나 리스본, 발리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제도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환경입니다. 실리콘밸리 대표적인 슬로건 Fail early, fail fast, fail often처럼 아무리 실패했다고 해서 이 폐업률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창업할 수 있고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도전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제도, 조직, 문화, 세 요소의 유기적으로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제주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창업의 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기반 산업 육성이 가능합니다. 제주가 가진 재생 에너지, 환경 기술, 스마트 관광은 모두 글로벌 ESG 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기반한 클린 스타트업의 성장은 제주에서 가장 먼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주는 세계 최고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우 1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 다양한 국적의 사용자,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의 서비스 실험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B2C 스타트업에게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실험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리적 이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주가 대한민국의 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즉슨 동북아와 동남아를 잇는 교육 요충지가 디지털 노마드 거점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업자에게는 실행의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참여의 이유를, 청년에게는 가능성의 신뢰를, 기업에게는 확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이 힘써서 앞으로 우리 창경센터가 10주년은 오늘은 기념했지만 앞으로 20주년, 30주년 계속 쭉쭉 발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